전날 과음으로 몸 상태도 좋지 않아. 거래처 외근을 마치고 사무실에 들르지 않고 평소보다 일찍 집으로 향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나는 예상치 못한 광경에 깜짝 놀랐다. 어머나, 누구세요?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리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누나 정연이었다. 정씨가 여기 좀 앉아봐. 얘기 좀 하자. 아니, 누나? 이 시간에 웬일이야? 정연 누나는 거실을 둘러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 집 꼴이 뭐냐? 아줌마도 없는데 내가 좀 신경 써야지. 누나는 잔소리를 시작했다. 언제 장가갈 거냐며 집안일 좀 하라는 말도 빠지지 않았다. 누나, 내가 바빠서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나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러자 누나가 다가와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말이야, 신우이가 이혼했어. 그래서 일자리를 알아보는데 쉽지 않다고 하더라. 너희 집에서 일해보면 어떨까? 나는 당황해서 눈을 크게 떴다. 뭐? 신우이가 가사도우미 일을 한다고? 그렇지. 10년 넘게 전업주부로 지냈으니 살림하는 건 잘할 테니까. 아무리 그래도 신우이라니. 좀 부담스러운데. 누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신우이가 이제 혼자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갈 곳이 없대. 돈만 준다면 해볼 생각도 있을 것 같아. 나는 머리를 극적이며 고민에 빠졌다. 사돈과 일하는 건 껄끄럽긴 하지만 누나 말도 일리가 있었다. 그럼 이렇게 하자. 이번 일요일에 신우이 데리고 와봐.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그렇게 일요일이 되었고 나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누나가 사돈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다. 창씨가 우리 신우이 데리고 왔어. 고개를 돌리니 현관에 서 있는 누나와 그 뒤로 날씬한 체구의 사돈이 부끄러운 듯 서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였다. 들어와요, 인사해요. 내 동생 창식이야. 안녕하세요, 수연이라고 합니다. 수연 씨는 조용하고 차분한 말투로 인사했고 나는 그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누나가 만들어 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우리 집에서 일하는 거 괜찮겠어요? 내가 물었다. 네,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사실 어디 갈 곳도 없어요. 부탁드릴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정말 다 할 수 있어요? 밥, 빨래, 청소, 화장실까지요? 네, 각오하고 왔어요. 뭐든지 시켜만 주세요. 수연 씨의 확고한 대답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대환영이죠. 결국 사돈이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되었고 나는 속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뭔가 묘한 상황이었지만 그 정도는 각오해야겠지 싶었다. 40대 중반의 아주머니가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우리 집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바로 3달 전부터 우리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는 수연이었다. 그녀는 나를 볼 때마다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하지만 그 표정엔 늘 무언가 생기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근심이 많아 보였고 마치 삶의 즐거움은 모두 떠나버린 듯한 느낌이었다. 사돈, 마트 다녀오시나 봐요? 내가 인사를 건넸다. 네, 오늘 저녁엔 파절이랑 삼겹살 구워 먹을까 해서요. 수연은 힘없이 대답했다. 아, 벌써부터 군침 도는데요? 나는 입맛을 다시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녀의 음식 솜씨는 이미 여러 번 경험해 본 터라 기대감이 저절로 솟았다. 김치찌개도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수연은 자신 있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요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일 때마다 난 마치 레스토랑에서 특급 셰프의 요리를 기다리는 기분이 들곤 했다. 조금 지나고 똑똑똑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수연이었다. 저녁까지 기다리기 힘드실까봐 호박전 좀 부쳤어요.
그녀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부침개 접시를 내밀었다. 하하, 사돈은 내 속마음까지 꿰뚫어 보시네. 허기졌던 참이라 부침개를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 맛은 말 그대로 꿀맛이었다. 부침개를 반쯤 먹다 보니 갑자기 동동주가 마구 생각났다. 혹시나 해서 주방으로 나가보니 수연은 저녁 준비에 한창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부지런히 일하며 묵묵히 살림을 하는 사람이었다. 사돈, 부침개 먹으니까 동동주가 확 땡기는데요. 한잔하고 싶은데 슬쩍 말해봤다. 동동주는 없고 막걸리 몇 병 있는데 드릴까요? 수연이 대답했다. 동동주 대신 막걸리도 괜찮죠. 그럼 사돈도 같이 한잔하시죠? 혼자 마시면 재미없잖아요. 나는 웃으며 제안했다. 네, 뭐. 한두 잔 정도는 괜찮죠. 수연은 살짝 미소를 띠며 대답했다. 그렇게 시작된 술 한 잔은 예상과 달리 한두 잔에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막걸리 병을 열고 부침개를 안주 삼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삼겹살 구워 먹기로 한 것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어느새 늦은 밤이 되었고 이날 우리는 조금 더 친해졌다. 술 기운에 마음이 풀어졌는지 그녀도 자신의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다. 그제야 나는 그녀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날 밤은 그저 부침개와 막걸리로 끝난 게 아니라 서로의 거리가 한층 더 가까워진 날이었다. 집안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온 수연은 정식의 일상에 서서히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가사도우미의 역할을 넘어 마치 새로운 가족의 일원처럼 보였다. 수연의 존재는 정식에게 많은 의미를 지녔다. 그녀의 외모와 성격 모두가 정식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수연은 중간 길이의 자연스러운 갈색 머리를 단정히 묶고 항상 깨끗하고 세련된 옷차림으로 차분하고 우아함 때문에 처음부터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성격은 더욱 매력적이었다. 수연은 온화하고 배려 깊은 성격으로 항상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행동했다. 소소한 것에도 신경을 쓰며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자연스럽게 나를 끌어당겼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남성으로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고 그때부터 아버지와 누나와 함께 살았습니다. 몇 년 전 아버지는 하시던 사업을 누나와 저에게 물려주고 10살 연하와 재혼해 제주도에서 살고 계십니다. 누나는 이미 출가해 별도의 가정을 꾸렸고요. 그렇게 50평대 아파트에 혼자 남게 되었고 어린 나이에 사업을 물려받고 가진 건 돈밖에 없으니 허구한 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여자 만나고 다니는 게 일이었습니다. 누나는 시집가서 알콩달콩 지내느라 저에게 무관심했고 아버지마저 제주도에 계셔서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방탕하게 생활하며 지냈죠. 그러던 중 친구의 결혼식에서 신부의 친구로 소개받은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연애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여자가 다르다더니 지금까지 만나온 날 나리 같은 여자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수하고 하늘에서 방금 내려온 천사 같은 여성이었죠. 결국 만난 지 1년 만에 결혼했고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결혼 2년 차에 아내가 결혼 전 3년 가까이 동거를 했던 남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요약하자면 두 사람은 같은 회사를 다니며 연애를 시작했고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을 얻어 2년 넘게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 중에 친구의 결혼식에서 저를 만나게 되면서 환승이별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자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고 남자 쪽은 연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여자의 이별 의지가 너무 강해
더 이상 붙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다리를 걸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고 자신과 헤어진 이유가 돈 많은 남자를 만나 결혼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어 괘씸한 마음에 참다 저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이죠. 아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라고 주장하며 제가 결혼한 이유는 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에게 결혼 전 동거에 대해 묻자 사실을 인정했고 결혼 2년이 채 되기 전에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3년 가까이 혼자 지내다 보니 집안에 여자가 없어서 집안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청소와 식사를 차려줄 사람을 구하게 되었고 누나의 시누이가 음식 솜씨가 끝내준다고 해서 정식으로 소개받아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출근 첫날 일찍 퇴근해 집에 들어갔더니 차돌된장찌개와 돼지불고기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음식들이 제 입에 딱 맞는지 제대로 된 집밥을 얼마나 오랜만에 먹어보는 건지 갑자기 서름과 그리움, 외로움이 밀려오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날 저녁 연상녀와는 전혀 교류가 없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어지고 이혼한 아내도 생각났습니다. 그녀가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점점 더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돈도 여기 앉아서 같이 드시죠. 아닙니다. 그래도 저는 이 집에 일하러 온 사람인데 사돈과 겸상을 할 순 없지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남남도 아니고 혼자 먹는 것보단 같이 먹는 게 밥맛도 더 나잖아요. 그리고 밥 먹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저희 집에 계시는 동안에는 식사는 늘 같이 하시는 걸로 하죠. 시간이 흐르면서 수연은 단순한 가사도우미가 아니라 가족 같은 존재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때론 엄마 같고 때론 아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며 저도 점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의 존재가 중요한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하루는 수연이 제 머리에 새치가 많다면서 염색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염색약과 용품들을 다 준비해 놓았고 너무 검정색은 답답해 보이니 자연스러운 짙은 갈색으로 새치를 커버하면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멋도 낼 수 있는 색깔이라며 권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 민망했지만 딱 한 번만 자기 믿고 맡겨달라며 결국 제 머리를 수연에게 맡기게 되었습니다. 비밀 장갑을 끼고 정성스럽게 염색약을 머리에 발라주는데 어릴 때 엄마가 머리 만져주면 기분 좋고 잠이 오던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그 순간 모성애를 느꼈다는 표현이 맞을까? 아무튼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가 많이 생각났습니다. 결국 호박전에 막걸리 한잔하던 그날부터 1년 3개월째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가족처럼 느껴지기 시작했고 서로 의지하며 연인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데서 터지고 말았습니다. 10살 연상의 그녀와 2년째 연애 중이면서 자연스럽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재혼을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와 결혼하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저희 아버지가 연상의 여자친구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제를 시작할 때부터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내셨죠. 너가 어디가 모자라서 나이 많은 여자를 왜 만나고 다니냐? 이세 걱정도 해야 하는데 10살 차이면 심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고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자 결국 대노하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저의 여자친구와 제 새어머니의 나이가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10살 차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15살 차이 난다고 하시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혼인신고를 미루며 속였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듣고 저도 많이 놀랐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냐? 10살 연상이라는 건 45살이라는 얘기인데
이세 계획은 어떻게 할 거냐? 며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특히 사돈이 된다면 족보가 엉망이 될 것이라며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십니다. 당장 헤어지라고 하시는데 이 상황이 정말 힘듭니다. 어머니께서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께서 젊어서부터 자녀를 홀로 키우며 고생하셨던 걸 알기에 이제는 좋은 인연을 만나 남은 여생 편히 지내시려는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누나가 저와 그녀 사이를 알게 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나는 시댁 쪽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될까봐 빨리 헤어지라고 강요에 가까운 요구를 하고 있어 저를 더욱 힘들게 하고 이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요. 이제는 아버지와 누나 모두 저와 그녀의 관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저도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지, 그리고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을지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